안녕하세요. 화가 문수영입니다. 지금 두 번째 책을 골랐는데요. 처음에 아르유베다에 대한 건강과 치유라는 책을 읽었고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많이 읽었던 책에서 얻은 내용을 좀 제가 다시 체크해 볼 수 있는 책을 발견해서 그 책의 뒷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서문을 읽을게요. 예, 서문에 조금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제목은 뇌과학의 모든 역사라는 책입니다. 매튜 코브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이한나라는 분이 옮겼습니다. 자, 매튜 코브는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네요. 예. 생명과학부 교수가 만들었네요. 어쨌든 자, 들어가는 말. 1665년 덴마크의 해부학자 니콜라우스 스테노가 파리의 남쪽 변두리 지역 이시에서 개최된 소규모 사상가 모임으로 강연을 했다. 이 비공식적인 모임이 바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시초이자 현대적인 뇌 연구법이 처음으로 제시된 순간이다. 스테노는 이 강연에서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뇌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단순히 뇌의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뇌를 하나의 기계로 바라보며 그 작동 원리를 파악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각 영역을 뜯어보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는 혁명적인 개념이었고 이후 350년이 넘도록 학계는 스테노가 제시한 바를 따르고 있다. 죽은 자의 뇌를 유심히 살피고 살아있는 뇌의 일부를 제거하며 신경세포, 뉴런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고 특히 최근에는 신경 기능에 인위적인 변화를 가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관찰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이 스테노의 이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의 통찰은 수백 년간 뇌과학을 지배해왔으며 뇌라는 가장 특별한 신체 기관을 이해하는 데 눈부신 진전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실험쥐에게 생전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를 기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쥐가 가진 가장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심지어 순간적으로 뇌에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다른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을 지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인간과 동물들의 뇌 기능 지도는 점점 더 세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일부 종들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뇌에 가는 지식이 쌓이면서 얻게 된 가장 놀라운 결과물로는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로봇팔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뇌에 인위적으로 정밀한 감각 경험을 만들어낼 수 없다. 환각성 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감각 경험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어떤 감각 경험을 만들 것인지까지 우리가 통제하지는 못한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만 놓고 보면 마치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해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교한 통제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이다. 가령 최근 2개의 연구팀이 실험 쥐들에게 줄무늬를 보면 물병을 핥도록 훈련시키고 이때 쥐들의 뇌 시각 중추에 속하는 소수의 세포들이 주어진 시각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난 뒤 복잡한 광유전학 기술을 활용하여 줄무늬를 볼 때의 신경활동 패턴을 해당 뇌세포에 인위적으로 재현했다. 그러자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쥐들은 꼭 눈앞에서 줄무늬를 본 것처럼 반응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신경 활동 패턴을 재현하는 것과 실제 눈으로 시각 자극을 보는 경험이 쥐에게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더욱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정교한 실험 설계가 나와야 하겠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신경망의 활동 패턴이 어떻게 지각이라는 경험을 창조해내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지금은 잊힌 이들을 포함하여 뛰어난 천재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뇌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본격적으로 뇌의 기능을 증명하기 시작했는지 그 수백 년간의 발견에 관한 이야기이다. 더불어 뇌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발견한 굉장한 사실들과 이 같은 통찰을 이끌어낸 기발한 실험들을 소개한다. 하지만 이렇듯 놀라운 진보를 소개하는 이야기에는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하는 수많은 책이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이토록 탄탄한 지식을 쌓았음에도 우리가 수십억은 고사하고 단 수십 개의 뉴런 간의 상호작용 수준에서조차 뇌의 활동을 일으키는 기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대략적으로야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있다. 뇌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생겨난 신경망을 활용하여 자극들을 표상함으로써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뇌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뇌는 적절한 반응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자극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우리 몸이 반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대비한다. 이 모든 일은 뉴런 및 뉴런들 간의 복잡한 상호 연결 더불어 수많은 화학적 신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의 뿌리 깊은 정서에 반하기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 모든 활동을 지켜보는 영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뉴런과 뉴런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망을 타고 흐르는 화학 물질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신경망과 이것을 구성하는 세포들 수준에서 논하거나 특정 신경망의 활동에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서 있다. 쥐의 정밀한 신경 활동 패턴을 그대로 복제하여 인위적으로 시지각 경험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시지각 경험이 그 같은 패턴의 신경 활동을 만들어내는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째서 이토록 눈부신 진전을 이루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놀라운 기관에 관해서는 겉핥기 정도로밖에 깨치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핵심적인 단서는 뇌를 하나의 기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스테노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계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너무나도 다양하게 변화했는데 그 각각이 지니는 의미는 뇌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스테노의 시대에 존재했던 기계는 고작 수력이나 태엽에 기반한 것들이 전부였다. 뇌의 구조나 기능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계에 대한 비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뇌를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뇌의 신경들이 전기 자극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19세기에는 뇌가 일종의 전신망과 같다고 여겼다. 이후 뉴런과 시냅스의 존재를 규명한 다음에는
뇌의 조직 체계와 그로부터 산출되는 결과물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화 교환국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비유는 여전히 논문에서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뇌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은 계산 정보, 부호, 피드백 루프 등 생물학계를 휩쓴 컴퓨터 기반 개념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껏 밝혀낸 뇌의 기능 중 상당수가 대체로 컴퓨터와 같은 연산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모든 세부적 처리 과정의 속속들이 파악한 기능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신경계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었던 직관 중 일부는 이제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무엇보다 컴퓨터와 뇌의 유사성을 처음 도출한 20세기 중반의 과학자들이 곧 깨달았듯 뇌는 디지털이 아니다. 가장 단순한 동물의 뇌조차도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컴퓨터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뇌는 시계보다 컴퓨터와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컴퓨터와 뇌의 유사성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머리와 다른 동물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우리가 그동안 뇌가 어떤 기계에 닮았다고 상상했는지를 되짚어보면 아직 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뇌에 대한 개념이 훨씬 풍부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자, 뇌과학의 모든 역사 인트로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네, 책 읽기 유튜브를 따라해보는 이유는 일종의 팩트 체크입니다. 일상을 올리는 것이 팩트라면 책 읽기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랑 함께 제가 읽는 책 일부를 같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제 관심 분야에 제가 예전에 뇌과학책 굉장히 많이 읽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읽은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조금 읽은 게 10권 이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15권까지 갈 거예요, 아마. 서점에 있는 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들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을 때. 어쨌든 저는 전 분야에 다 관심 있게 재미있을 것 같으면 읽고 그런 편이라 아니 네가 의사도 아닌데 무슨 뇌과학자 책이냐, 동물학자도 아닌데 동물학자 책을 보고 있고, 유전자의 그 전문가도 아닌데 유전자 책을 보고 있고, 저는 그 책에서 제가 얻을 게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아니라 최근에 발견한 책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을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다음에 올릴게요.